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자, 이 보조 교재로 교재 세 권이 모두 있어야겠죠. 자, 이 책을 모두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교재를 찾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자, 시장 실패 기본 필기 노트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자, 기본 필기 노트를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 자, 31쪽이죠. 필기노트 31페이지. 자, 규모의 경제.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정부의 비대칭 맞죠? X의 비효율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외부 효과 말세 맞죠?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 정책에 속하는 것은 그랬거든요. 자, 배분 정책은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자, 이건 우리 역시 필기노트고요. 필기노트고 이 35쪽이죠. 35쪽에 로이. 자, 로이 배분 정책. 나눠주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거나 항만을 건설해 주거나 공항 등 사회 간접점을 구축해 주는 거. 이건 뭡니까? 혜택 받으면 좋은 거고요.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쁜 건 없습니다. 자, 1번 정답이었어요.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그랬거든요. 이거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 규제 정책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 격차를 해결하는 정책. 이건 재분배 정책이네요. 그다음에 정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 그랬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출 정책이죠. 추출 정책.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책 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정책 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우리 정책 의제의 선정은요. 36쪽에 보시면 정부가 어떤 문제를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가 이겁니다. 자, 어떤 문제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가 문제거든요.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성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블룸에서 나와요. 자, 블룸의 VIE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이 일정한 노력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건 기대성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과를 내면 좋은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수단성이고요. 그 성과에 대한 만족도, 이 만족도 밸런스. 그래서 이것이 유의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의성. 자, 지금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을 위해서 잠깐 펴볼 테니까요. 자, 54쪽이에요. 자, 54쪽 보시면 자, 거기서 블룸이 나오고요. 자, 거기서 밸런스해서 유의성이 나와요. 자, 그치? 자, 그러면 이것은 만족도거든요. 그러면 유의성을 만족도로 바꿔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 이 문제가 해결됐을 경우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제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표를 먹고 살아요. 당연히 뭡니까? 바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래야 표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야 돼요? 다이아 복잡해야지 빨리 채택돼요? 단순해야지 채택돼요? 그렇죠. 복잡하면요 채택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채택이 안 됩니다. 단순해야 채택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 위기 등의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굉장히 그 안전복이 소방관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어떤 이제 소방 업무를 보고 있다. 소방관 인력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인력 확충의 비용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대형 불이 났고요. 소방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지. 이런 사건 발생하면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죠.
자, 그래서 후방을 더 많이 뽑아줘야겠구나 이런 분이 형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사실 이제 심화 과정에서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찾으려고 했는데요. 찾아보죠. 자, 147쪽이에요. 147쪽으로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자, 선례가 있는 문제, 그다음에 극단적 사건과 위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단순한 문제가 채택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선례가 있는 문제가 채택되기가 좋아요. 킹덤의 정책 창이론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형성되는 독립적 흐름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문제죠. 굳이 안 봐. 자, 다이 뭐뭐뭐 세 가지 흐름 말해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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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없어요? 참. 야, 이렇게 쉬운 거 다 못하면 어떡해요? 슬퍼요. 응.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41쪽입니다. 자, 41쪽. 책을 안 갖고 왔어. 응? 쓰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41쪽 보세요. 자, 세 가지거든요. 자, 세 가지입니다. 자, 건이 불러봐요. 문제. 그렇죠. 문제의 흐름. 자, 그다음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지금쯤이면 뭐 시험 볼 준비가 다 돼 있는 학생이라면 맞출 수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보니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1번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자,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위원회 볼게요. 자, 심화책이고요. 조직론입니다. 자, 빨리 펴는 학생은 불러주면 좋겠어요. 자, 354페이지입니다. 354쪽. 자, 확인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문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가 아니라 행정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다 우리가 외우기로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자, 조정위원회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 3번 맞네요. 3번 맞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는 소방국 해서 외우기로 했잖아. 소방국금, 소청심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자, 금융위원회. 알겠습니까? 소방국금 이렇게 해서 외우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자, 354페이지 암기해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결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규제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 이건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자, 이거는 조정위원회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죠? 자,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암기하지 않는 것은 점수가 아닙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징계로 자,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모해 될 수 없다. 자, 기본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금품 및 향수수, 자, 그다음에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금품 및 향수수, 공금 횡령 이런 식으로 해서 해임된 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건이야 해임되면 자, 퇴직연금 줘 안 줘? 원칙적으로 줘? 안 깎어? 그러면 저기 누구만 깎어? 자, 파면은 깎어? 얼마나 깎는데? 그러니까
하면 5년 잘리고 나서 5년 동안 취업 못 하잖아. 근데 이 얼마 깎냐고. 음. 그래. 잘 외웠어요. 자, 잘 외웠고요. 그다음에 해임은 원칙적으로 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금전적 비리일 땐 깎죠. 맞았어요. 자, 이거는 심화 내용이 아니에요. 기본 내용이에요. 자, 기본 내용이에요. 자, 교재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하는 얘기지만. 자, 80쪽이에요. 자, 80쪽 확인해 보세요. 필기노트 80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바로 해임인 경우에는요. 퇴직급여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그런데 금전적 비리일 때는 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뭐냐면 금품 및 향수 등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그런 걸로 잘렸단 말이야. 해임됐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뭡니까? 감액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재직기간 5년 이상의 사람의 퇴직급여는 2분의 1을 감한다 그랬습니다.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을 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기본 과정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자, 퇴직급여 4분의 1을 감한다. 4분의 1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을 감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국회의 결산 심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자, 결산 심사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자, 통제 가능성과 자, 예산 운영에 대한 자,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국회의 결산 심사는요. 다음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기능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 설명과 자, 전문위원회 검사, 이 전문위원회 자, 검토 보고, 그다음에 자, 종합정책 질의, 자, 그다음에 자,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된다. 자, 요거를 교재에다가 적어 두는 게 좋겠어요. 교재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자, 심화책으로 갈 거고요. 심화책의 642쪽입니다. 자, 642쪽. 심화책 642쪽으로 가면 자, 거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약간의 공간이 있죠? 그 괄호 5번 본회의 의결 바로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으니까 자, 거기다가 이 내용을 적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제안 설명,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그렇죠? 제안 설명, 그다음에 자,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여기서 제안 설명은 자, 누가 하냐면 주무부 장관이 해요. 주무부 장관이야. 예를 들어서 교육부를 예를 든다면 교육부 장관이 자, 우리 예산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라고 이제 주무부 장관이 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주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편한테 또 조사를 시켰어요. 그게 누구냐면 국회 전문위원이에요. 그래서 국회 전문위원. 자, 그래서 국회 전문위원 일반직, 자, 경력직, 특수경력직 뭐냐? 국회 전문위원 경력직, 특수경력직 뭐라고? 특수경력직? 에이구. 자, 이게 이제 탁탁 튀어나와 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그 페이지 살린 상태에서 잠깐 그거 보고 갈게요. 자, 471. 자, 471쪽에 꼭대기로 가면요. 별정직 공무원 나오는데요. 자, 거기서 수석 전문위원은요. 별정직이에요. 수석 전문위원은. 자, 그걸 찾았어? 근데 그냥 전문위원은 뭐니?
일반직이지? 일반직이면 경력직이지. 그지? 자, 그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전문위원회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국회의원들이 시다발이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시다발이 해주고. 그래서 자, 이거는 주무부 장관이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겠지. 그러면 국회 전문위원들이 따로 이걸 검토를 해서 얘네들은 국회의원들 편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아닙니다. 저 사람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자, 자기 편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정무부 장관 얘기 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위원 자기 편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듣고 나면 뭐가 생겨? 궁금한 게 생기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듣고, 자, 그래서 종합 정책 질의. 자, 알겠습니까? 종합 정책 질의. 그래서 이제 묻는 거야. 자, 이거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자,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물어보고 나서 자, 그래서 전문위에 물어보고 나서 부별 검사,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이거죠. 부별 심사 자,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지금 이거는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분과위원회 심사하고로 자, 그리고 자, 찬반 토론. 자, 찬반 토론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바로 표결을 하는 것이죠. 찬반 토론, 그다음 표결. 요 순서.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의 심사 결과 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자, 변상 및 정책 자, 조직 등 그 개정을 요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좋습니다.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자,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자, 여기서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라고 했는데 뭐가 느낌이 이상하지? 다야, 뭐가 느낌 이상해? 자, 순서가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 642쪽 펴고 있죠? 642쪽 펴고 있으면 거기에 표가 나와. 순서가 나온다고. 자, 건이야, 뭐가 먼저야? 소관상임위가 먼저야? 예결특위가 먼저야? 상임위가 먼저잖아. 소관상임위 통과해서 예결특위로 갔잖아. 근데 예결특위로 가서 왜 다시 거꾸로 가? 아니잖아.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을 소상상임위에 회부할 때 자, 심사기간을 정하여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자, 바로 예결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자, 느낌 왔을 거야 이제. 자, 건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상임위를 개무시하고 그냥 바로 예결특위를 던질 수 있는 아저씨가 있어. 국회의장이지. 자, 그 얘기가 바로 어디 나오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 642쪽에 괄호 5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불가야.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회의에 집어던지는 거거든. 본회의까지는 못 던져. 하지만 상임위를 띵기고 예결특위까지는 던질 수 있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직위분리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직위분리제가 왜 어쩌다 시작됐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과학적 관리론이 시작됐다. 딩동댕동. 직위분리제와 과학적 관리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과학적 관리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저씨가 누굴까요? 자, 다이양 누가 생각날까요? 과학적 관리론 생각나는 아저씨 누가 있을까요? 태시인데 태시. 그렇습니다. 맞아요. 테일러입니다. 그러면 테일러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자,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했어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해서 업무 하나하나를 다 시간으로 제고해서 바로 일의 그 직무의 독특성을 발견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응용된 게 직위분리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직위분리제가 뭔데? 직무 하나하나를 다 업무를 구별해 가지고 자 전문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원이 과학적 이론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자, 종신고용보장은 직업공무원제거든요. 직업공무원제는 자, 그러냐? 직업공무원제는 어때? 직위분리제하고 연결돼, 계급제하고 연결돼. 그렇지, 이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보수의 형평성. 보수의 형평성은요. 그렇지, 보수의 형평성은 직위분리제가 맞아. 자, 기본 필기야. 자, 기본 필기 72쪽. 자, 기본 필기 72쪽. 자,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직위분리제는 보수의 공정성이 있죠. 그렇지? 업무에 따라서 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실적주의의 요구를 했습니다. 실적주의가 바로 직위분리제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자,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 리에 들어갈 말을 분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했거든요. 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 시군 그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자, 삐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인을 해서 자, 바로 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자, 심화책 2권이고요. (818페이지입니다) 심화책 818페이지. 자, 818페이지. 아, 그거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818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 찾았습니까? 행정협의회에서 절차. 자, 찾았어요? 거리 찾았어? 818페이지에서 자, 심화책. 자, 818페이지에서 절차에서 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 그거 찾았습니까? 자, 그거를 바꿔야 돼요. 자, 바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가 아니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바꾸게 돼 있어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자, 그러면 자, 보고하고. 그래서 행정협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거든요. 수고 많아요. 자, 행정협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 뭐냐면 행정협의회는 의회의 허락을 받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의결 없이 그냥 지방자치단체 장들끼리 조인을 해. 그리고 의회에 뭐만 하면 돼? 보고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뭐를 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지. 자,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지방의회에 뭐를 한대? 의결을 거친다지. 문제에서는. 그러면 행정협의회야,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야. 자, 답이 뭐예요? 조합이 됩니다. 조합. 자, 그럼 정답은 1번과 자, 4번 중에 정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자, 전국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전국적 협의체거든요. 자, 여러분들 819페이지죠. 819페이지에 전국적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협의회와 전국적 협의체의 차이점은 뭐냐면 행정협의회는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만 조인을 하면 돼요. 근데 전국적 협의체는 모든 시도가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도
시도 광역단체장 모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가입을 해야 돼. 전국적 협의체는요. 자, 그래서 2번은 전국적 협의체가 됩니다. 점 2는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조정과 행정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자, 행정안전부에 삐리를 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끼리 쌈났을 때 자, 지방자치단체끼리 쌈났을 때 이 해결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자, 행정안전부에 이 있는 조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초단체끼리 광역단체를 같이 하는 기초단체 간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 간 자, 또는 자, 광역단체를 달리하는 기초단체 간 분쟁이 있어요. 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를 같이 하는 기초단체 간의 분쟁은 광역단체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분쟁 조정위로 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광역단체끼리 또는 광역단체가 다르잖아요. 자,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행안부로 가야 돼요. 행안부 소속의 중앙 분쟁 조정위로 가야 되죠. 자, 요 내용은 자, 여러분들 심화책에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자, 815페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중앙분쟁조정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삐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특별한 얘기가 없죠. 그냥 뭐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인한다. 그 내용에는 없어요. 그럼 행정협의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두 번째는 전국적 협의체,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네 번째는 행정협의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지방세의 세목에 대한 설명인데요. 목적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목적세 2개밖에 없는데요. 2개밖에 없어요. 춘철군, 자, 목적세 2개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뭔데요? 지역자원시설세, 또요? 지방교육세 2가지예요. 자, 심화책 볼게요. 자, 803페이지입니다. 자, 목적세는 2개밖에 없어요. 자, 준석을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인데요.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자, 건이야, 이거 무슨 세금인지 알아? 응? 아니야. 자, 803페이지 봐봐. 80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지방 소비세가 있어. 자, 동그라미 9번. 지방세 내용 중에 동그라미 9번. 자, 확인했어? 자, 거기 보시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여러분 교재는 21% 돼 있는데 그 벌써 바뀌었어. 25.3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25.3%를 자,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권이 바뀌어져 있어? 지금 바꿨어? 지금? 그래? 원래 미리 바꿔준 적 없어? 너 그거 다 안 했지? 막 그거 체크 다 안 했지? 자, 그래서 자, 25.3%. 그래서 자, 그럼 뭐 부가가치세 일부를 자, 지금 지방세로 주는 거 지방 소비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틀렸고요. 우리는 지금 정답을 찾는 게 뭐냐면 지방교육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이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1번은 자, 지방 소비세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하,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자, 환경 보호 개선 사업, 그 밖에 자, 지역 균형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 시설, 자, 오물 처리 시설, 수리 시설 및 그 밖의 공공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역 자원 시설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803페이지에서 지역 자원 시설세 좀 잠깐 찾아보세요. 지역 자원 시설세 왜 그거 안 나와 있냐? 왜? 여기 있다. 자, 10번에 있다. 10번. 그치? 관광자원, 수자원 등 보호의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니은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디귿. 자,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다. 자, 그다음에 자, 개인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일정액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자, 사업소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자, 과세 표준으로 하여 자, 과세하는 것과 종업원분은 사업소 내의 종업원분의 자, 종업원 급여 총액을 표준으로 하는 부가세금이다. 자, 자,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주민세죠. 주민세. 그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자, 주민세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 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획충 어쩌구. 이게 바로 뭐야? 지방교육세잖아요.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문에 비해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지역자원 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가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자, 문제였습니다. 지문은 어려웠습니다만 정답 내용은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답이 맞았어요? 오호.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자원 시설세하고요, 지방교육세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비슷하게 때려 맞추면 되거든요. 자, 거기 맞았어요? 그치. 그건 알고 있었지. 그걸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자세하게 몰라도 그렇게 해서 푸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기본적으로 자, 지금 그 두 가지가 암기가 안 된 상태이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전혀 모르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암기만이 살 길입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암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행정학 암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이. 그렇죠. 물론 영어를 2시간 하면 행정학도 2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어 2시간 할 거 행정 1시간만 하면 영어 점수보다 곱빼기로 점수가 나오죠. 자, 알겠습니까? 아쉽습니다. 한국말이니까 금방 할 것 같지? 아니요. 외우지 않으면 거의 영어 접속 비슷하게 나옵니다. 행정학도. 외우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관계에서 자,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 기제가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자, 수직적 연결 기제, 수평적 연결 기제 이걸 언급한 아저씨가 누굴까요? 자, 영진군. 수평적 연결 기제, 수직적 연결 기제를 언급한 아저씨 누구죠? 대시입니다. 대시라고요? 데프트죠, 데프트. 자, 데프트. 자, 속상한데요. 자, 이 조직론으로 갈게요. 자, 295페이지입니다. 자, 295페이지 보세요. 자, 295페이지 보시면 자, 조직의 조정 기제라고 해서 데프트라고 돼 있고 수평적 연결 기제와 수직적 연결 기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거 구별하는 문제거든요. 자,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계층제는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 조직 조정 기제 맞고, 자, 수직적 조정 기제고요. 그다음에 규칙과 계획도 맞고요. 자, 수직적 정보 시스템 막 맞단 말이야. 1, 2, 3 다 맞잖아, 정확하게. 자, 4번 뭡니까? 임시사업단 뭐예요? 이거 뭡니까? 바로 TFI입니까? 그렇죠? 자, 이거거든. 정답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거저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행정통제 과정입니다. 실적 어떻게 통제를 할까? 그럼 먼저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정보 수집. 자, 그 다음에 목적과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을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목적과 계획에 따른 자, 여러분들 정보 수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을 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일단은 내가 뭘 할 것인지, 자, 목적을 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든지 목적이 제일 먼저입니다.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제일 먼저예요. 자, 그다음에 통제 주체의 시정 조치. 시정 조치라는 것은 요거는 환류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정 평가, 효과 평가 등의 실시. 이건 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목적을 정한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환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적 확인. 자, 그다음에 정보 수집. 그다음에 평가. 자, 그리고 환류.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 자, 요거는요. 자, 요거는 2권에서 자, 467. 자, 467쪽 보시면 자, 거기에 이 후기 인간관계론에서 자, 바로 직무 재설계가 나와요. 자, 그 문제하고요. 그 문제하고 지금 여러 문제가 섞인 거거든요. 좀 같이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자,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자, 효과적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지금 467페이지 살린 상태에서 이 1권으로 갈게요. 1권 조직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293. 1권에서 293, 2권에서 467. 1권에 293, 2권에 467.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권이 찾았어? 자, 그럼 보자. 자, 그러면 293페이지 보시면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두 가지 있지. 거기서 자,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모두 높아. 자, 모두 다 높아. 자, 그럼 이게 어때? 전문가적. 자, 권이야, 전문가적 직무야? 없어? 없으면 그거 봐야 돼. 넌 옛날 책이라. 자, 그러면 자, 293페이지 보시면 자,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높은 게 있거든요. 자, 그거는 전문가적 직무가 아니라 뭐죠? 자, 바로 고위 관리 직무입니다. 고위 관리 직무예요. 자, 지금 오렌지색 보는 학생들은 추록을 보셔야 돼요. 추록을. 자, 분홍색 책 보는 학생들은 기존 책에 나와 있고요. 자, 오렌지색 책은 추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추록이 있지? 자, 그겁니다. 그래서 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다 높아. 자, 두 가지 다 높은 이거는 고위 관리 업무지 전문가적 업무가 아니에요. 전문가적 관리는 이거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자, 굉장히 높은데 수직적 전문화가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그다음 직무 확장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 요소 또는 직무 등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 재설계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467페이지에 바로 직무 확대예요. 직무 확장. 2권이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고위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고위관리 직무는 뭡니까? 고위관리 직무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역시 293페이지 나와 있는 자, 그 내용입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직무의 풍요화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 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개설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직무의 풍요화거든요. 여러분 심화책 468페이지로 보시면 꼭대기에 있습니다. 직무의 풍요화. 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 전문화를 완화시키는 거죠. 수직 전문화 완화. 다 맞았어요. 그래서 1번만 틀린 것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자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 수행을 달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 리더가 부하가 업무를 정확히 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부하를 리더로 키워주는 겁니다. 맞고요. 자,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재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좋아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좋아요. 1번은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1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으로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제도화된 부패. 자, 이거, 건이야, 누가 말한 거야? 제도화된 부패. 카시인데, 카시. 몰라겠어요? 이 신마책 볼게요. 신마책의 부패 파트는 되게 중요해요. 자, 556쪽. 516쪽의 꼭대기. 자, 누구예요? 자, 카이든이죠? 카이든. 자, 그래서 제도화된 부패가 아주 무서운 부패입니다. 부패가 정상이고요. 부패를 안 하면 왕따 당하고요. 부패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관대한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패 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그렇죠? 부패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부패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부패 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완전히 썩었나요? 아직 썩어버린 거야, 썩어.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 규범의 대외적 표방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안 지킬 거야. 알겠습니다. 어차피 안 지킬 거 헛소리 하는 거지. 보통 여러분들 엄마가 막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막 혼내킬 때, 어차피 안 지킬 때, 그때는 뭡니까? 엄마 입맛에 맞는 얘기 해놓죠. 다 옛날에 그랬죠. 그러면서 어차피 안 시킬 거니까요. 일단 엄마가 화내는 걸 멈추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식적 행동 규범을 준수하는 성향이 일상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썩은 나라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랬거든요. 자,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이요. 최근에 엄청나게 바뀌어 가지고서 그 내용을 지금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검토 중이니까 여러분들 종강하기 전까지는 수정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올해 바뀐 법들을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2권이고요. 2권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정답이 없게 돼 버렸어요. 자, 535페이지입니다. 535페이지. 자,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완화시켜서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이게 다
바꿔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이제 아마 2005년서부터 돼서 그런데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 그 535페이지 지금 보이죠? 자, 그게 이제 지금 거기 가입 대상 나오죠?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한마디로 6급 이하니까 6, 7, 8, 9만 되는 거야. 5급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무조건 다 일반직 공무원 다 됩니다. 모든 일반직 공무원이 다 돼요. 자, 그다음에 특정직. 자,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자, 외무 공무원. 자, 외무 공무원. 자, 특히 이 그 외무 영사직렬. 자, 직렬. 자, 그다음에 자, 외교, 자, 정보, 자, 기술 직렬 뭐고요. 그다음에 경찰도요. 경찰도 거기 보시면 지금 경찰도 하급 공무원 경감 이하였잖아요. 근데 다 돼요, 이제. 모든 경찰 공무원이 다 돼요. 모든 경찰 공무원이 다 되고요. 자, 그다음에 소방도요. 소방정 및 이하니까 하급 소방공무원 됐거든요. 모든 소방 공무원이 다 돼요. 다 돼요. 그 다음에 자, 별정직도 다 돼요. 별정직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친노조 중심이라서 자, 다 바꾸는 거죠. 아마 근데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 이게 또 반노조 분위기라서 출처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자, 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랬는데요. 자, 5급은 사실 안 됐었죠. 예전에는 6급 이하니까. 자, 근데 모든 일반직이 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자, 외무 영사직 공무원 10년 미만이었었는데 이젠 다 돼요. 알겠습니다. 다 돼요. 자, 그다음에 5급에 해당되는 별정직. 뭐 5급 이건 이제 그래서 자, 이거 다 돼요. 모든 별정직 다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도 들어가네요. 4번 뭐냐면 예전에는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공무원들은 노동 이권만 인정돼요. 3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즉 이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건 누군지 알아요? 한 번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단체 행동이 안 돼. 단체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파업을 못 해요. 공무원들은 파업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파업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집배원 아저씨예요. 집배원 아저씨는 파업권을 인정해 줘요. 자, 우정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단체 행동권. 자,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 자, 공무원은 자, 이게 이제 우정직 공무원이거든요. 자, 우정직 공무원은 제외되었었거든요.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앴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 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는 유일한 공무원이 우정직 공무원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편직 안 할 수 있어요. 편직 안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집배원 아저씨 파업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제외됐었는데 이것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상으로 볼 땐 모두가 다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을 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싸움이 나면 자, 이거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하고 싸움 나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이거는 기본 필자 심화책이 있고요. 자,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거기서 해결합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자,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
자, 815페이지 보시면 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싸움 난 겁니다. 국무총리 속 행정협의조정위. 근데 행정협의조정위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강제력이 없어요. 구성력이 없어요. 자,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의, 자, 그 다음에 시도 및 자치구에서는 1차적으로 시도지사의, 자, 2차는 주무부 장관이 감독을 한다. 그렇죠. 맞았어요. 자, 요것은 자, 심화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772쪽입니다. 772쪽에 자, 772쪽입니다. 자, 거기에 자, 바로 하단에 괄호 2번입니다. 하단에 괄호 2번 국가사무나 시도사무에 대한 처리 감독. 알겠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713쪽입니다. 713쪽으로 보면 자, 거기에 괄호 5번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는 있어요. 보고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서류나 장부 또는 회계 검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보고받는 거하고 다르게 장부나 회계 감사를 깔 때는요, 법령의 위반 사항만 가능해요. 현저히 부당한 건 안 돼요. 자, 거기 나와 있죠.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함부로 타치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함부로 타치하면 안 돼. 왜? 그건 자치사무니까요. 대전광역시 사무란 말이야. 그걸 중앙정부가 보고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부를 까라. 이거는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장부 까라는 얘기는요, 담임선생님이 여러분들 일기장 까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알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 주변에 뭐 훔쳐간 느낌이 있고 이럴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 일기장 까는 하기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그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은 자, 틀린 설명입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저기서 공익을 해친다고 이거 아니거든요. 바로 법령이 위반된 것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713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괄호 6번에서 동그라미 1번.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걸 그대로 지금 지문으로 하시킨 겁니다. 자, 다 맞는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다음은 중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상의 내용과 거리가 다른 것은 정보란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자,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등 영상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좋아요.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그 종합계획을 자,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이거 누가 세우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누가 세울까? 자, 권위 누가 세우는지 알아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자, 교재 보세요. 자, 바로 738페이지입니다. 자, 738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자, 전자정부 추진 소관부서가 나오고요. 자, 거기서 자,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 계획을 종합하여 자,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누가요? 과기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알겠습니까? 5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의 실현 계획을 자,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렇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의 장은 매년 기관의 지능정보사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자 집행과 지능정보사의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누구예요? 요게 이제 자, 이게 정부와 책임관이죠. 정부와 책임관을 임명하라는 뜻입니다. 정부와 책임관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734쪽에 자, 정부와 책임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번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다음에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 제도로 자, 상향식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부처별 자율성이 높아져요. 단 조건이 있죠.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한테 딱 던져주죠. 니네 이거야. 이거 이상 시끄러 말하지 마. 이게 딱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관들이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지문의 앞에 부분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맞았어요. 근데 이것이 보텀업은 아니에요. 보텀업은 아닙니다. 이거 탑다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탑다운이에요. 자, 신마책으로 갑니다. 자, 우리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본래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자, 본래 이름이 뭡니까 이거? 자, 총괄배정예산제도죠? 총괄배정예산제도. 자, 교재 자 628 자, 628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맨 밑에 줄입니다. 자, 지금 628페이지가 총괄배정 예산제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출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라고 부르고 분명히 영어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텀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뭐 재정의 경기 조절 능력을 강화한다. 뭐 3번 3번 다 맞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자, 집단적 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넬파이 기법은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기 독자적으로 형성된 판단들을 종합 정리하는 것이다. 넬파이 기법은 만나지 않죠? 맞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독자적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는 편승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양이 아닙니다. 지향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이 편승기법 사용합니다. 자, 이건 뭐 이미 뭐 안 찾아봐도 되죠?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에 변증법적 토론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하는 겁니다. 맞고요. 면목 집단 기법도 개인들이 개별적인 행정 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서 제한된 토론입니다. 제한된 토론. 자, 찾아봐야겠네요. 자, 제한된 토론. 자, 201쪽이죠. 이 명목집단 기법은요, 멤버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느냐 아니면 제한된 토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201쪽 보시면 자, 거기에 2단계입니다 201쪽에 2단계에서 보시면 자, 바로 토론이나 비평은 제한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충분한 토론이 아니라 제한된 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한된 토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잘못된 건 2번이었습니다. 자, 시작하죠.